그다음 우리 할 얘기는 이거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방송이 다 다룬 내용인데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주말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부산을 다녀온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윤석열 정부였어도 코스피 6천 달성할 수 있었다. 영상 보고 가시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아마 정치적으로는 현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친윤 쪽에도 약간의 러브콜을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표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명색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저는 거버넌스 이런 거 개념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를 그냥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이거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김용남 전 의원이 비판한 영상까지 붙여서 봤는데요. 무식한 얘기다.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무 감각도 없는 거죠. 그냥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네, 굳이 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네. 정무 감각 없음이고 본인이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 윤석열과의 거리두기인데 네. 그거를 못하는 발언을 하는 걸 봐서는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정무 감각이 없다는 것도 네. 드러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관련 기사를 보는데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였어도 BTS 컴백했을 것. 뭐 윤석열 정부였어도 한일전 졌을 것. 뭐 윤석열 정부였어도 아침에 밥 먹어야 됐을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의 의도가 약간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롱이 되거나 밈의 대상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깊은 대중적 불신이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말하는 대로 뭐 되도 않는 소리라고 있어. 네. 왜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만 하지? 이러니까 그거를 되도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가 놀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인들은 역시 내가 뭘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근데 이 리액션이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리액션 중에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전례가 있죠. 네. 안철수 의원의 전례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과 그 한동훈 씨가 굉장히 비슷한 게 새 정치를 얘기하고 내가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대중매체에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안철수는 어떤 입장이 되었습니까?를 생각을 하면 심지어 의원도 아닌 한동훈 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저렇게 실언을 하다가 놀림감이 되고 그냥 밈밖에 안 되는 것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은 배지는 여러 번 달았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을 돕는 사람들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벌써 말한 대로 아직 배지도 한번 못 달았고 본격적인 한동훈의 정치가 뭔지는 설명도 못 했는데 왜 벌써 정치인 한동훈은 일정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뭔가 메시지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그러니까 정치인이 해야 되는 어떤 모든 행위와 애티튜드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수준의 발언이다. 그러니까 아까 정원호 구청장을 말했을 때 신인을 원해서 새로운 얼굴이긴 한데 노련함도 있고 성과도 있네. 얘 전형적인 반대 케이스인 거죠. 한동훈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많이 알았는데 사실상 신인이랑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은 익숙해서 이제 신인 띠는 떼고 우리가 익숙한 구태 정치인 같은데 자꾸 내용은 없어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저 연설을 준비하는 연설비서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식이 6천까지 찍을 줄 나 몰랐다. 나는 이재명을 제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잘했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은 못한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실물 경제로 넘어오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약간 허상감이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물로 끌고 올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뭐뭐뭐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큰 정치인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 연설은 왜 저게 그러니까 뭐를 겨냥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 뭐 김용남 전 의원은 윤석열 쪽에 약간 근데 저 얘기를 하면 윤어게인들이 역시 한동훈도 우리 또 그러니까 전 여친에 집착하는 것처럼 전 주군한테 자니 보낸 거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하냐면 이 얘기만 해요. 맞지. 한동훈이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었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효과로 정말 정무적 감각 없이. 그래서 향가는 그런
이런 말도 있어요. 윤석열도 너무 싫어했지만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싫어서 이런 말 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튼 실기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비판을 받으니까 여기에 또 말을 얹고 또 말을 얹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보시죠. 단체로 긁혀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긁혔대요. 요즘 말로요. 긁히셨습니까? 네. 저는 뭐 저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아부하고 싶은 것 같고 조국당의 조국 대표님은 아유 군산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좀 찌질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여기에도 정청래 대표가 대상가 그런 생각을 좀 또 했습니다. 비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천 못 찍었어요? 하나만 한 얘기죠. 뭐 하나만 한 얘기를 이렇게 yor랑거리면서 yor랑거리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yor랑거리다 표현. 별 의미 없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다뤄줘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뭐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오른 거지 이재명이 잘해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반도체 사이클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뭐 6천까지 올라간 거에 어떤 그 바람을 그 불꽃에 바람을 불어준 역할을 당연히 했지만 그렇다면 방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뭐 3천, 4천 이때까지는 정책으로 사실 변화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한동훈 대표 영상을 보면서 보통 비난이나 비판을 할 때 쓰는 용어가 자신의 컴플렉스로 투영한다고 하는데 그저 찌질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매우 명확한 연구의 결과였구나. 그리고 거기서 긁혔죠라고 했을 때 본인이 긁혔구나 라는 걸 그대로 받아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긁힌 거다. 네, 본인이 긁혔고 본인이 찌질하니까 거기에 긁혔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 얼마였죠? 2000대에서 초반? 횡보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견인된 게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이재명 정부 기간에 6천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어쨌든 3천을 못 넘었어요. 근데 이거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을 계속했어도 6천이 갔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그러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지금 저 자리에서 네. 저렇게 광야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게 지금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데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이며 네. 이게 뭐 잠깐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말 어떤 감각이 있는가 이거는 기본 정무라는 이름을 붙일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을 제외하고도 아마 2,300보다는 많은 그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2배, 3배 더블링이 된 적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죠. 확실히 지난 10여 년간 있었던 거고. 그 거버먼스를 해결하는 거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다. 근데 원래 정치인들한테 제일 그 끔찍한 것이 무관심이고 차라리 비판받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뭐 실기라고 우리 분석 요원분들은 분석을 했습니다만 플러스가 될 요인도 있을까요? 이렇게 그게 계속 회자가 아까 되는데. 제가 말한 건데 비판은 받아도 돼요. 그렇죠. 비판은 관심이에요. 근데 조롱이 되면 안 돼요. 된다. 그러니까 조롱이 되면 예를 네. 들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정청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평가해 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웃겼다 이번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는 확장성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하는 걸 진지하게 안 봐주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세상 진지한 척 혼자 다 하는데 정작 지금 인터넷에서의 소비는 이거 왜 이렇게 한동훈 조롱이 될 만한 얘기만 하지 행동만 하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구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이런 것도 벌써 패러디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때 한번 스톱을 걸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계속 이게 뭔가 너무 멋있는 나님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짚어봐야 되고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가 배지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정치적으로 아젠다도 없고 지금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목을 받는 거가 나의 개인기야 이건 나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냥 관심을 끄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돼요. 근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부산 구포시장 한동훈 을 2번을 갔는데 그럼 부산에 말하자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여기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3선을 했는데 왜 전재수가 아니라 이제는 소속 정당도 없는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아무도 몰라요. 네, 뭐 네, 근데 그러니까 공학적인 계산만 한다는 이미지가 남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비판을 넘어서는 조롱으로 가는 거는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학적인 계산도 못 하고 있는 거 같고. 윤석열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지만 네. 정말 전례가 있어요. 대중적 이미지가 있었고 개인 팬덤이 있었고 대중매체가 좋아했지만 지금은 조롱감조차 안 돼. 이제 무관심의 영역으로 간 사람 바로 안철수가 한동훈의 미래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조국 얘기를 꺼냈거든요. 군산에 뭐 넣어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타겟을 뭐 바꾸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지금 대구 나갈지 부산 나갈지 결정도 못한 상황에서 약간 부산을 염두에 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정무적 네. 감각이 없는 게 저 얘기를 하자마자 너도 안 정했잖아.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맞네. 네. 본인도 안 정해놓고 누구는 근데 뭐, 저는 3등 안 할 자리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선은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구를 정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서울시장도 이제 후보도 없고 뭐 대충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구에 올인할 거예요. 그럼 자기 공천을 할 거예요. 무조건 한동훈 떨어뜨린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 지지율을 얻거나 혹은 네. 당선이 가능한 득표를 얻는다라고 하면 3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대구에서 만약에 3등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정적으로 재기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그렇죠. 해야죠. 근데 부산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는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욕을 하겠죠.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3등했다. 한동훈이 나와서 우리가 자리를 잃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한동훈이 경쟁력이 있나 보다. 이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가 어디냐. 예를 들어 신동욱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했다면 저는 거기도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낫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3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아닌가. 본인은 간절하게 해운대가 네. 나기를 빌겠지만 아, 현실은 네. 부산 네. 북구밖에 안 나올 거고 아, 근데 주진우 의원이 뭐 경선에서 이기면은 네. 뭐 해운대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저는 네. 부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제일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산 북구에서 조국 대표랑 붙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서 살아 돌아온다면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만약에 2등을 한다라고 하면 배신자 프레임으로 갇혀서 이제 사장이 될 것이고 그쵸. 3등을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고 질 거기 그쵸.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계는 설정이 되었다. 잘 돼봐야 럭키 해봐야 안철수다. 네. 럭키 그러니까 해군이 따라줘도 안 줄.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 부산 북구에서 1대1로 맞대결을 하는 거겠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부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장해찬 부원장이라도 내보낼 거라고 봅니다. 모 기자님은 네. 김무성이라도 데리고 와서 자기 공천할 거다. 그 얘기를- 한동훈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어쨌든 한동훈은 이길 사람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조국 대표 얘기를 하는 게 나랑 1대1로 제발 부산 북구에서 붙여주세요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누구 지오라고. 아무튼 뭐 민주당과 이 조국 혁신당을 이간질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이고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계속 SNS X에 새벽에 글을 올리면서 소통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는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든 다른 개혁들도 쭉 얘기를 했어요. 법원 개혁까지 포함해서 어떤 개혁인지 간에 그러니까 일부가 잘못한 걸 가지고 전체를 때려잡는 걸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좀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저 글을 SNS에 올렸다면 네. 뉴 구승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 사실 요즘 좀 유구생 욕을 많이 드신다. 아예 뭐 하루 아침에 뉴 구승이었다가 털 구승이었다가 막 네. 바뀌긴 하는데 네, 네. 사실 저 내용을 보면은 비판할 점이 없어요. 당연한 네. 말고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식 해결책은 사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군대식 해결책이라고 네. 축구하다 다쳐서 축구하지 마. 해경이 문제 해경 해체. 이거는 네. 사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그 조직의 기능을 살려놓은 채로 네. 문제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은 건데 네. 아무래도 지금 너무나도 그냥 그 군대식 해결책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다라고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고 해서 모든 성실한 공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미꾸라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조희대, 지기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석되어지
해석되어질 거를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를 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기현이 그거 윤석열 풀어줬을 때,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을 때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지기현법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거는 뭐 십수년 된 논제지만 대법원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온 겁니까?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희대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당내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네.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은 알지만 네. 어쨌든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뉴 유재명이라는 조어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말하자면 당대표 시절에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면 제일 온건한 입장인 네. 것 같고 당내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거가 자꾸 뭐 당청 갈등 이렇게 가니까 본인이 직접 그냥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면 당에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이랑 대거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했을 때 대통령 생각이 뭐냐에 대한 해석이 안 돼서 네. 한 열흘 이상 굉장히 공백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의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런 이제 말하자면 네. 교통 정리된 예, 거죠. 그거를 좀 차단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서도 사실 이 정도 불충분해라는 당내 비판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달래기 위한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을 대입해서 보면 이 미꾸라지가 정치검사들을 또 가리키는 말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검찰개혁 관련된 것도 좀 민주당 내에 참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라. 아유 또 오늘 쇼츠가 많이 뽑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네. 그래요. 사실 대통령께서 총대를 네. 내주셨다. 그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변호사 중에 거의 90% 넘게는 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이나 그 조국혁신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법 카르텔이다 뭐라다 비판을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지금 민주당 안은 반대를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와 싸웠고 정치 검찰에 대해 비판을 해왔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법 카르텔에 속해갖고 뭔가 이득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받는 걸 네. 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서 감싸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이거 좀 그 예를 들어두고 싶어요. 만약에 폐에 네.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염증이 낫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정말 쓸 수 없으면 그 염증이 난 부분만 도려내면 네. 되는데 폐를 절제하진 않아요. 어. 예, 그 기능을 그렇다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솔직히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그러니까 잘못하는 검찰 너무 많아. 검사들이 맞아요. 많았고 정치 검찰 욕 많이 먹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무회의 생중계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말을 했더니 그거를 썸네일을 뽑아서 제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거가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근본주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주장했을 때 당위와 선명성이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 그렇게 뚜렷하냐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 보면 정치적 입장이 후퇴냐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행정부를 꾸려가야 되는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정 변호사가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말하자면 길지만 이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사법 체계가 운영돼 왔던 틀 자체를 네,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정치 검사 몇이 분탕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다. 네. 근데 여기서 정치는 그 정치검사 몇이 했던 분탕질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남기고 있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 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그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이라는 거는 그거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할 수 없다 지금 내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공소청 중수청 여러 가지의 네. 개혁이 설령 어느 지점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미비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사법적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책임은 당이 지지 않습니다. 네.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가 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네. 과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옳으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좋은가에 대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옳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야 된다는 개혁이 정부가 이끌어가던 정부 시스템이 돼서는 안 돼요. 옳은데 불편하고 옳은데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서 피해자가 안 생기느냐, 실제로 굴러가서 폐해가 있지 않느냐를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도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이득을 떠나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랑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가 이끌어가는 리더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고려할 게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지난 주말에도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장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법사위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남기는 건 현행법률이란 명칭을 남기는 건 현행법률에 기소의 권한을 검찰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다 헌법상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선명을 내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게 본질적인 거냐 그렇죠. 이 질문인 거예요. 네. 두 번째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바가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의 직급이나 위계를 없애지 않으면 실제 6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여전히 검사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려는 민주당의 우려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아까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제도기 때문에 다 정반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가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집권 세력이라고 다수당이라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우려를 갖고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2,000명, 10,000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말하자면 현실적 우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긴 해요. 거기에 네.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맞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 아닙니다. 반대한다, 없애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잘 굴려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선을 그어줘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비판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을 거면 저는 용기 있게 대통령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가 아니라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 그 얘기 하던데 분명히 이제 정부랑 협의를 할 때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안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 무조건 내 말 들어 정부안대로 무조건 통과시켜 이런 스탠스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부 안을 수정해서 보낸 적이 있죠. 네, 최근에. 그러니까 뭐 그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 네. 듭니다. 아, 입법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헌법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 요원님들 반응 좀 보고 갈게요. 강경주 요원님, 좋아요 좀 누르고 시청 좀 합시다. 야, 우리 시청주의 좀 봅시다. 좋아요 눌러줍시다. 이런 말씀해주시는 이런 홍보해주시는 시청 요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되죠. 사실 뭐 구독은 이미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당연한 MBC 거니까요. 라디오 그렇죠. 시사라는 이 채널로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주의 클립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아직 안 눌러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꾹 한 번 혹은 3번 홀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야, 저희랑 똑같아요. 네.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2번 누르면 안 돼. 잊지가 않는. 아무튼 오늘 월요일에 시청주의도요. 진짜 래퍼 못지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빠른데 이런 많은 내용을 같은 시간에 많이 불어넣어 주시는 두 분석위원님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